안녕하세요. 제이킴입니다. 여러분, 스마트머니 트레이딩은 마치 정교한 시계를 움직이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완벽히 맞물려야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듯 스마트머니의 핵심 컨셉들도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개념만 따로따로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서로 다른 컨셉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시장의 흐름과 돈의 발자국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ICT 시리즈는 매 영상마다 딱 10분, 단 10분 만에 이 톱니바퀴 중 하나를 깊이 있게 풀어드립니다. 이번 편에서는 많은 트레이드들이 놓치기 쉬운 9:30, 9시 30분 페어 밸류 개념을 이해하고 실전 차트에 어떻게 적용할지 논리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의 톱니바퀴가 여러분의 트레이딩 시계를 더 정확하게 돌려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뉴욕 오전 시간 9시 30분 오픈한 다음에 처음 나오는 페어 밸류 갭이 있습니다. 이 페어 밸류 갭을 우리는 9시 30분 페어 밸류 갭 이렇게 부릅니다.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은 꼭 9시 30분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9시 30분 뉴욕 개장 오픈 후에 나오는 첫 번째로 나오는 페어 밸류 갭을 우리는 편의상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9시 30분 이후 처음 나오는 페어 밸류 갭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9시 30분 페어 밸류 갭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부르도록 하죠. 그래서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페어 밸류를 표시하는가 하는 것인데 반드시 9시 30분 이후에 나오는 페어 밸류 갭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지점이 이제 9시 30분 오픈 지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시간이 9시 30분이에요. 그러면 9시 캔들이 이제 페어 밸류 갭을 만드는 것은 캔들이 이렇게 3개로 만들어지잖아요. 캔들이 이렇게 3개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캔들과 이 캔들 사이에 이렇게 갭이 나올 경우에 이 갭을 우리가 페어 밸류 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페어 밸류 갭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이 캔들의 시작점이 그러니까 캔들이 이 9시 30분이 여기라고 이제 만약에 본다면 이 9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9시 29분 캔들, 9시 30분 캔들, 9시 31분 캔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페어 밸류 갭이 만들어진 것은 9시 29분에서 31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것과는 맞지 않죠. 9시 30분 이후에 처음 나오는 페어 밸류 갭이어야 되는데 9시 29분에서 31분에 나온 캔들의 페어 밸류 갭이라면 이 정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시 29분에서 31분까지 어떤 갭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9시 30분 이후에 나온 첫 번째 갭으로 치지 않고 9시 30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9시 30분, 31분, 32분 이럴 경우에 이 중간에 나오는 이 캔들이 9시 30분 이후에 나오는 캔들일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이라고 부릅니다.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은 어떨 때는 이렇게 9시 30분과 31분, 32분 이렇게 사이에 걸치면서 곧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9시 35분, 40분 혹은 10시까지 30분 정도 이렇게 트레이딩이 진행되면서 좀 늦게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1분 캔들로 1분 차트로 봤을 때 나오는 첫 번째 페어 밸류 갭을 우리는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이다 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설명이죠.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은 반드시 9시 30분 이후에 나오는 페어 밸류 갭이어야 합니다. 페어 밸류 갭을 만드는 첫 번째 캔들이 9시 30분 이후에 있어야 유효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은 그러면 어떻게 쓰이는가?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은 우리가 이제 보는 주문 흐름이라고 하죠. 오더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 주문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어떤 판단인가 하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이 이렇게 있을 때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놓고 가격이 이제 출발해서 가격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만들고 위로 올라갔다가 가격이 내려와서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리스펙하면서 다시 위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죠. 그러면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은 밑으로 내려온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는 이 주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이제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겠죠. 처음에 이제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이렇게 만들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가격이 위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밀고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디스리스펙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역하면서 이것 아래로 가격을 밀어내리는 역할을 지금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은 이 9시 30분 개장 이후에 오전 세션이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의 가격 흐름이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매수 측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매도 측으로 주문 흐름이 내려갈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는 중요한 이제 판단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은 앞으로 어떤 이제 시장의 흐름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은 이 뉴욕 오전 세션, 앞서 설명드린 뉴욕 오전 세션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이 세션에서는 물론이고, 런치 세션 11시 30분부터 1시 30분, 그 다음에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이 오후 세션까지 전체 다 유효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루 전체를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이 진행되는지 하는 것을 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이 시장이 시작되면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이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하는 것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9시 30분 이제 개장이 여기였죠. 9시 30분 개장이 여기 이제 이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9시 30분의 오픈이 여기죠. 여기가 이제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9시 30분 오프닝 프라이스입니다. 출발 가격이 이제 여기에요. 그러면 가격이 이제 여기서 9시 30분에 시작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첫 번째 페어 밸류 갭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9시 30분이 여기라고 이제 한다면 9시 30분에 시작이 돼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지만 지금 이 사이에는 어떤 페어 밸류 갭도 없죠. 그런데 첫 번째로 만들어진 9시 30분 개장 이후에, 이 개장 이후에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페어 밸류 갭이 어디에서 나오나 하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의 기준에 맞죠. 9시 30분 이후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9시 30분 이후에 첫 번째로 나온 페어 밸류 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캔들이고, 이게 두 번째 캔들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캔들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개의 캔들 가운데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갭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페어 밸류 갭이죠. 그런데 어떤 페어 밸류 갭이냐? 9시 30분 이후에 첫 번째로 나온 페어 밸류 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9시 30분 페어 밸류 갭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페어 밸류 갭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만들었죠. 아래로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넘어서지 않고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이 몸통으로 이 중간 지점을 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격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9시 50분 지나면서 이제 여기에서 저점을 만들고 이제 위로 상승하면서 9시 30분, 아까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이제 몸통으로 올라가면서 몸통으로 이제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넘었잖아요.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넘으면서 이제 주문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가격이 이런 식으로 아래로 흘러 내려오면서 주문 흐름이 매도 측 주문 흐름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가격의 흐름이 이제 매수 측 흐름으로 바뀌는데, 그 매수 측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확실한 이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몸통으로 넘으면서 이전에 만들었던 하향 페어 밸류 갭이었잖아요. 이 하향 페어 밸류 갭을 몸통으로 넘으면서 이제 이 매수 측으로 주문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만들었던 페어 밸류 갭을 이제 이렇게 반전시키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준비하고 또 설계하고 진입을 또 하고, 또 진입을 미리 할 수 있었다면 진입한 이후에 우리의 트레이딩을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우리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톱니바퀴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 개념이 있죠. 그것처럼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개념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요.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개념들입니다. 그 중에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은 우리의 스마트 머니 트레이딩이라는 바로 이 시계, 정교한 시계를 작동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미라클 차트에서 이렇게 그 텔레그램 통해서 매일 시장을 함께 보고 또 그 시장을 제가 코멘트해드리고 분석해드리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트레이딩에서 실제로 10시 17분에 제가 이것을 썼잖아요. 어떻게 이 시장이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눈앞에서 시장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시장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연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이날도 중요하게 우리가 봤던 것이 바로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입니다. RHCP 50% 후에 SMT가 나오고 고확률 오더블럭이 나오고 그리고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이 여기서 이제 반전되었다. 그것을 이제 여기 썼죠. 지금 여러분이 아직 RHCP라든가 SMT라든가 또 고확률 오더블럭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개념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있는 그런 중이니까 오늘 보셔야 되는 것은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진입을 했고 또 진입한 이후에 이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더 이상 매도 측으로 내려오지 않고 매수 측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봤던 근거가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이 여기서 반전됐던 것, 그것을 이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 하나하나 이런 RHCP 또 SMT 9시 30분 페어 밸류 갭 또 브레이크어웨이 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배우시면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트레이딩하는 것, 그것을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트레이딩이 확실하게 이제 변화가 있게 되고 성공적인 트레이딩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제가 NQ, 그러니까 나스닥 차트를 가지고 나스닥 선물인 NQ 차트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보여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께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7월 11일 날 했던 트레이딩이었는데 7월 11일에 이 트레이딩 비트코인이 진행되어질 때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이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9시 30분 페어 밸류 갭,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이죠. 여기서 이제 9시 30분 이후에 오픈이 여기였고 9시 30분이 오픈되고 나서 첫 번째로 만든 페어 밸류 갭, 이 만들어진 페어 밸류 갭을 이제 반전시키면서 위로 상승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서 보시면 지난 여기 만든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가격이 아래로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보세요. 비트코인입니다. 9시 30분 페어 밸류 갭까지 정확하게 내려오고 다시 여기서 위로 상승하면서 밀어 올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려고 한다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을 뚫고 이걸 내려오면서 가격을 뚫고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이제 되어야 될 텐데 지금 가격이 그렇게 아래로 밀어내리는 역할을 못하고 있죠. 오히려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이 가격을 다시 위로 이렇게 푸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그다음에 가격이 다시 내려오고 있죠. 가격이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한번 다시 보시죠. 가격이 내려오면서 바로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 바로 이 지점까지 정확하게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이 부분을 터치하고 다시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이 가격을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밀어 올리는 역할도 했고요. 또 가격을 끌어내려서 여기까지 내리고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NQ 차트뿐만 아니라 NQ나 ES 같은 인덱스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미라클 차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레이딩이 이 이론이 비트코인에도 적용이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비트코인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9시 30분 페어 밸류 갭이라는 이 개념이 비트코인에도 같은 개념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인 트레이딩은 어떤 시장이냐라는 것을 무론하고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트레이딩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기를 원하신다면 ICT 마스터 클래스가 미라클 차트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